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새 책 가지고 왔습니다. 보도세퍼의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진짜로 이 책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사실 한 번도 책을 접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접했던 책이 이 책이었고요. 또한 이 책을 읽고 나서 10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직장에서 과감히 버리고 지금에 있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책이에요.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단 누구도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준 적 없었고 접해보지도 못했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계속 왜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네, 당연하더라고요. 네, 당연한 이치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인생의 지침서고 인생의 반전을 줄 수 있었던 책이에요. 이 보도세퍼는 독일 출신이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존경받는 머니 코치래요. 이분이 26살 때 어린 나이에 파산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고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해요. 그 나이가 30살이거든요. 4년 만에 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일하지 않고 이자 소득만으로도 생활이 될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네. 보도세퍼의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 책은 첫 장에 추천의 글이 나오는데 이 첫 장부터 우리한테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갈 곳만 결정된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매진해 보련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 같은 때 20대와 30대의 독백이지 않을까?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실이다. 비록 암울했던 시기지만 목숨 걸 가치와 대상이 분명했던 독립투사들이 오히려 부러울 지경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가치 중립적이 되어버렸고 이 같은 때 모든 열정을 기울여 매진할 대상을 찾기란 참으로 힘들다. 개인 재정 문제 또한 그러하다.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보도세퍼는 그런 면에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부의 원리라든가 마인드 부분에서는 로버트 기요사키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낯설지 않는 가르침이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동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보도세퍼는 그의 이전 책들도 그러하듯 주로 주식, 그것도 간접 투자 상품을 권하는 편이다. 그 차이도 흥미롭다. 서로 상이한 듯한 두 영역에서 동일한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관찰한다면 그들이 집어내지 못한 더 깊은 부의 원리를 독자들이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적으로 헤매는 거. 요즘 젊은이들 진짜 그러거든요. 4년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전공을 진짜 못 살리고 엉뚱한 방향,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이 책에 옹기니의 글이 있는데 세상은 헛살았구나 싶은 순간이 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려왔던 일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오랫동안 두 눈을 가리고 애써 애면했지만 결국은 진실과 직면해야 할 때,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그건 다람쥐 쳇바퀴를 열심히 돌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허상을 보여주는 책을 발견했을 때다. 보도세포에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가 바로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세포의 주장은 이제껏 우리가 교육받아온 가치관을 모두 뒤집는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월급 많이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그렇게 살라고 강조했다.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같은 모양이다. 하지만 세퍼는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과 같다고 설파한다. 두렵고 떨리지만 과감히 쳇바퀴에서 내려오라고, 진실을 바라볼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한다. 조그만 틈은 살짝 건너뛰면 넘을 수 있지만 크게 벌어진 계곡은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며 그렇게 건넌 10년 만이 보다 큰 세계로 안내한다고 말이다. 그런 용기와 결단이 오늘날의 그를 세계 최고의 머니 코치로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돈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지 말기. 돈 벌기는 게임이며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몸을 다 던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의의 덫에 걸리지 마라.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애썼는데도 그에 대한 보답이 형편없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정의 없음을 한탄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그리고 그런 식의 정의는 결코 우리 인생을 찾아오지 않는다. 정의는 내가 만든 것이며 정의가 찾아들지 않으면 내가 그 정의가 있는 곳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 여러분, 정의의 덫에 걸리지 말래요. 정의의 덫에 걸리지 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그 보답이 없었을 때 우리는 한탄을 하죠. 나는 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지. 네,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결코 정의는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찾아들지 않으면은 내가 그 정의를 위해서 그 정의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된다고 해요. 자, 어느 정도 각오는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눠졌어요. 1부는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2부는 즐겁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다. 3부는 이제 돈 좀 벌어봅시다. 네. 이런 순서대로 지금 책이 나눠져 있고, 제 첫 장, 네, 제 1부입니다.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당신에게,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당신에게, 불안 조그만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낳는다. 가난이란 큰 노력으로도 조그만 결과를 낳는다. 조지 데이빗. 네, 이분이 부라는 것은 조그만 노력에도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크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주 조그맣게 나타난대요. 네. 돈 벌기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고요. 누구나 이길 수 있대요. 당신은 20개월 안에 수입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고 당신의 수입은 3년 안에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 게임의 규칙을 모른대요. 그들은 오래되고 이미 폐기가 돼버린 규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제자리 걸음이래요. 이기려면 그 규칙을 잘 알아야만 하는데 말이다. 어떤 돈의 규칙을 알고요. 이런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면 좀 더 빨리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을 잘 알면은 이길 수 있잖아. 그 포커에도 아시죠? 포카. 네. 그것도 어떤 룰이 있대요. 그래서 책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책자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승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어떤 게임에는 항상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 방식으로만, 정말 폐기된 이런 방식으로만 사용하신 분들은 영원히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규칙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내 게임, 돈을 버는 이 게임에 접목시킨다면 좀 더 빨리 승리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돈을 버는 5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시면 별에 지금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 별이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인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인구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는 경제 분야가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 투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이 1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서 80명이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쪽이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 네. 그리고 15명이 이쪽 밑에 프리랜서 자영업자 영역에 속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업가는 4명, 100명 중에 4명이 사업가의 삶을 살고 있고요. 단 100명 중에 단 1명만이 투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근데 돈을 보면요. 돈의 분포도를 보면은 직장인이 8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5%의 돈을 가지고 있대요. 단 5%, 100% 중에서. 그리고 프리랜서가 사업가와 같이 5%예요. 그러니까 사업가와 프리랜서가 5% 돈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90%가 어디에 있느냐? 한 명인 투자가에게 돈이 몰려 있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쪽 라인은요. 직장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라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 라인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내 몸, 그리고 내 시간, 내 몸과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수입이 창출이 돼요. 네. 그리고 이쪽 라인은요. 사업가와 투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 소득이라든지 어떤 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소득, 내 몸이 거기 굳이 가 있지 않아도, 네, 계속적으로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어떠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험 영업인이에요. 보험 영업인은 이 프리랜서, 네, 자영업에 속하거든요. 근데 내가 활동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쌓여있는 적립분은 나오기는 하지만은 매달 새로운 계약을 창출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저는.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달 마감하면 다음 달 또 마감을 해야 되고, 10년이면은 정말 120개월이잖아요. 이 120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매달 마감을 하느라고, 물론 즐겁게 일은 했지만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났었죠. 네, 다들 영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왜 투자가가 될 수 없을까요? 나는 왜 여기서만 매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 업을 안 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매달 매달 그렇게 업무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근데 여기는요,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내가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내 자유를 만끽하고 여행 다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계속 나온대요.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내가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임대소득이 나오는 것처럼 나도 투자가의 삶을 왜 살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 나는 왜 남들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계속적으로 내 몸과 시간,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혹시나 아파버리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한다면 내 소득은 끊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책을 접하면서, 아, 왜 나는 왜 영원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나는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했을까? 나한테는 어떠한 불운의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저도 항상 30대고 제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어느 분야를 가르치냐면 직장인의 삶, 네, 이쪽을 열심히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직장인 그리고 프리랜서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투자가, 기업가 그리고 전문가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왼쪽의 분야, 기업가, 사업가, 투자가, 이쪽 분야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경제학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절반만이 기업의 핵심 영역에서 일하면서 2배의 월급을 받고 생산성은 3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곧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돈을 많이 버는 걸까? 그 해답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아주 다른 게임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다른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하고 있대요. 우리 10년 전에 짜장면이 얼마였죠? 10년 전? 아니, 20년 전? 저 초등학교 때 500원이었거든요, 짜장면이.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거의 5,000원, 5,000원? 6,000원? 6,000원 정도 하죠. 그럼 대부분 500원 했던 게 제가 20년?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10살 12살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됐네요. 30년 전에 짜장면 값이 500원. 네. 근데 지금은 5,500원이잖아요. 6,000원. 그러면 거의 몇 프로 상향을 한 거예요? 110% 정도. 네. 100배가 넘게 지금. 아니다. 10배, 10배. 네. 10배가 넘게 지금 물가 상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급여가 공무원들 초임이 거의 잘은 모르겠지만 150에서 160 초임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호봉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봤자 지금 우리 물가 뛰는 거에 반해서 급여는 내 수익성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80만 원, 30년 전에는 8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렇게 공무원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초임으로서는 세금 떼고 뭐 이렇게 하면은 1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80만 원. 그러면은 지금 80만 원에서 180만 원 뛰었다고 한다면 내가 물가 반영한 만큼 내 수입은 어느 정도 그렇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수입은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이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한 분야에서 소득을 높인다. 한 분야만 정말 10년 아웃라이어 법칙 있죠. 내가 10년을 투자를 하면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한 분야에서 소득을 높인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 분야에 남아 있으면서 또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돈을 번다. 뭐 투자받고 쓰리잡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분야를 바꿈으로써 획기적으로 비약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분야를 탈바꿈한다는 거죠. 쳇바퀴 위에는 당신에게, 우선 대부분 사람들에게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자. 수백만 명이 밤마다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돈 걱정 때문이다. 아침마다 잠에서 깬 그들은 하루속히 돈을 많이 벌어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하러 간다. 그런데 돈을 더 벌면 꼭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지출이 늘어난다. 때론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기까지도 한다. 이때 유일한 해결책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 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는 저축할 여유가 생기기를 바란다. 하지만 생활 수준은 수입과 비례해서 상승하는 것이다. 결국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빚 또한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과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점점 더 열심히 그리고 오래 일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쳇바퀴를 돌고 있는 햄스터가 떠오른다.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제 아무리 안간히 힘을 다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쳇바퀴 위에 있는 한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아주 그냥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영세민들 이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나라에서 어떤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중산층들은, 어중간하게 중산층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신용이 되면은, 능력이 있다 보면은 신용카드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차도 할부로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벌면은 벌수록 그만큼 많이 빼앗긴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빼앗길까요? 국가 세금. 네. 국가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징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많이 벌면 벌수록 국가는 세금이나 사회보장기금이라는 형태로 그만큼 당신에게서 많이 빼앗아 간다. 쳇바퀴를 돌고 있는 직장인과 프리랜서들. 쳇바퀴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월급 받는 셀러리맨 또는 노동자가 많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고용인인 그들은 사장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한다. 납세자인 그들은 국가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채무자인 그들은 은행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소비자인 그들은 다른 기업가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프리랜서들이 있는 쳇바퀴도 처음에는 똑같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덧붙여져 더욱더 많은 구석을 받는다. 흥망성쇠가 그들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의사, 변호사 혹은 건축가가 몇 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부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프리랜서가 바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는 쉽게 자기 일의 포로가 돼버린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시스템은 그만큼 커진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간다. 고용인들은 사장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하고, 납세자들은 국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채무자들은 은행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소비자인 그들은 다른 기업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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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현재보다 100% 이상 더 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자기 자신이 별의 어떤 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열쇠는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서 포지셔닝하는 것이다. 그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삶에서 외면당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원래 자기 몫이었던 열매의 아주 작은 부분만 갖게 될 것이며, 자신이 영위할 수도 있었던 풍요로운 삶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생존의 문제로 고군분투할 때가 많을 것이다. 하루 종일 바쁜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없다고 늘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여기도 있어요. 당신은 어디를 달리고 있는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즉,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대요. 지금 이분은 옛날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대요. 보도세퍼는. 여름에는 마요르카 섬에서 지내면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요. 매년 시간이 있으면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두 번째 열정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강연도 하고 그 밖에도 행복하고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를 받고요. 이분이 현재 8개의 회사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자유를 빼앗기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부자란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체이다. 나는 새로운 규칙을 배웠고 이 규칙에 따라 전진했다. 나는 모델을 찾았고 부자들은 모두 새로운 규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수입을 두드러지게 향상시킬 수 있는 테크닉과 전략을 습득했다. 시작은 정말 편치 않았다. 이분이 어떤 자신의 스승을 만났을 때 스승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3년 안에 어느 정도의 올소득을 바라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에 26살, 그때 당시는 파산을 한 상태였고 3년이 아니라 앞에 정말 몇 주 안에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었대요. 이분한테는 3년에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왜 26살 때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스승을 만났대요. 근데 이분한테 그 많은 이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내가 당장 3년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리를 못했대요.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오히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네. 그래서 1,6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3년 안에 얼마를 벌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1,6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대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큰 액수였는데 그 대답을 한 게 대실패였대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목표가 쥐꼬리만한 사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년 안에 어느 정도의 올 소득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님께서 1600만 원을 벌고 싶습니다. 3년 안에. 그랬더니 목표가 쥐꾸리만 사람은 본인은 가르치지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하겠대요. 3년 안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5만 5천만 원. 근데 본인이 사실은 뭐 쥐꼬리만 원 목표는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은 그냥 또 5천만 원이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어떤 웃으시면서 흡족해 하셨대요. 목표를 크게 가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꿈에 그리는 수입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3년 후 매달 얼마나 벌고 싶은가? 보통 사람의 경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 자신의 교육 정도, 능력, 현재 상황을 말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분석을 토대로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한 후에 답변을 하게 된다. 즉,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부터 목표를 추론해내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배웠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바뀔 게 거의 없이 모든 것이 낡은 상태로 남아있을 위험이 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특정한 비전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그려낸다. 그리고 나서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와는 별개로 그들의 목표를 바라본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 목표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목표에 맞춰 자신을 조정해야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모든 게임을 할 때는요, 답을 내려놓고 게임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보고 내가 어떤 목표를 보고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추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목표를 맞춘단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현재의 지금 나의 모습, 내가 나의 능력, 교육 수준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해가지고 목표를 자기 자신한테 맞춰요. 근데 크게 어제도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그 책에서도 크게 생각하는 법 중에가 내 미래의 가치를 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내 미래의 가치에다가 내 자신을 맞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답을 내려놓고 게임을 하시고 역전사를 하세요. 내가 만약에 올 한 해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1년 동안 아니라 매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는 목표를 딱 답을 내려놓고 역전사 나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 달에 일주일 단위 아니면 하루 단위로 내가 얼마씩 판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역전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3년 후에 당신은 매달 얼마를 벌고 싶으신가요? 3년 후에 매달 얼마나 벌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기에 2017년 8월 8일 날 쓴 건데 저는 3천만 원이라고 적어놨었어요.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네, 2017년 8월 8일 2017년 8월 8일 날. 근데 지금 벌써 2년째 2년 조금 못 됐거든요. 한 달이 지금 못 됐으니까. 근데 이미 넘었죠. 네, 이미 넘었습니다. 무의미하게 보내기는 인생이 너무도 짧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자분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 왜 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돌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 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네.
어, 내일 다시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도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이해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능력이 많이 되지는 못했지만 충분치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